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무리한 유료 공연 추진으로 막대한 적자를 냈던 LA 한인축제재단이 올해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으로 8만여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축제재단은 비영리 단체 또는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순이익의 일부인 2만 달러를 커뮤니티를 돕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새 공적부조 지침 시행일이 잠정적으로 미뤄졌지만 공공혜택을 받았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이민자들이 공공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시행을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공공혜택을 중단하기보단 일단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여러분들에게 여러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지난 46회 LA 한인축제가 8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무리한 유료 공연 추진으로 막대한 적자를 냈던 한인축제재단은 올해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으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단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46회 LA 한인축제의 중간 결산 보고에서 축제재단 측은 8만여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단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 거둬들인 총 수입은 86만 9천여 달러입니다. 부스와 기타 수입이 63만 2,400여 달러, 스폰서 수입이 23만 7천 달러입니다. 여기서 축제의 총 지출액 68만여 달러와 재단 측이 지급해야 하는 2018년도 부채 변제금 4만여 달러를 제하고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미지불금까지 제하고 나면 축제의 순수익은 8만 1천여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에 사실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숫제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정말로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인축제재단 측은 큰 수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냈던 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 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진 데다가 지출과 변제액까지 갚고 순이익을 거두면서 흑자로 거듭난 것에 힘을 얻어 내년 축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정산은 저희들이 행사 기간 동안에 지출을 해야 할 2019년 12월 30일까지 완전히 이제 처리한 다음에 12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월 15일 날에 완벽한 그 보고를 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감히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축제재단은 비영리 단체 혹은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순이익의 일부인 2만 달러를 커뮤니티를 돕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문의는 LA 축제재단 전화 213-487-9696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이민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새 공적부조 지침의 시행이 연기됐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단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합법 체류신분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벌써부터 공공혜택 받기를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남궁솔 기자입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적부조 지침은 당초 지난 15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주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법안은 빈곤층이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새 공적부조 지침 도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새 공적부조 지침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A new rule that sought to change the definition of public charge was published in August and set to be implemented this week. However, it was blocked in the federal courts and therefore prevented from going into effect. Despite a new public charge rule not being in place, the unrelenting threat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at changes to public charge could be used to hurt immigrant families have caused many immigrants to fear that the receipt of benefits could harm their current or future immigration status. 그러나 겁을 먹은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지침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공공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 공적부조 지침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가 메디칼과 연방생활보조금 SSI와 빈곤층 현금 지원 TANF, 섹션 A 주거 지원, 푸드스탬프 등의 정부 복지 혜택을 공적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받을 경우 비자가 기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이번 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보건소 이용자 중 상당수가 메디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t for now, the rule is not in effect. We're also encouraging families to stay tuned. Nearly half of community health centers report that many or some patients declined to enroll themselves in Medicaid in the past year. 90% of the providers that we surveyed saw an increase in anxiety and fear. 실제로 전국적으로 1,3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새 공적 부조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현재 받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부조 시행을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공공 혜택을 중단하기보다는 일단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한인 의사가 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미클라에 거주하는 54살의 도널드 리 씨는 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연루돼 지난 16일 LA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으로부터 7건의 헬스케어 사기와 1건의 의료기기 변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5년 사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정맥 부전이라는 진단을 내려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메디케어 당국에 의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 진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1순위 우선 일자는 2013년 3월 1일로 전달과 비교해서 한 달 보름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는 전달과 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EB는 2014년 7월 8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의 우선 일자는 2007년 10월 15일, 시민권자 형제 자매인 4순위의 우선 일자는 2007년 1월 1일로 전달보다 한 달씩 진전했습니다. 라이드쉐어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긴급한 상황에 문자만으로 빠르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텍스트 투 911 서비스를 17일부터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미네소타와 인디애나주에서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 911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우버는 이제는 문자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텍스트 투 911을 추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한국TV 뉴스는 언제나 한인 사회의 소통의 중심에 서 있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